안녕하세요. 황다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가는 곳은 백두대간의 절경을 가진 곳인데 그동안은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불편해서 주로 자차를 이용해 많이 가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24년 11월 30일 날 새로운 철도 노선이 개통했다고 하길래 새로운 철도 노선을 타고 당일치기 기차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청주공항역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목적지로 가려면 한번 환승을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차한 곳은 충주역이고 대전역에서 충주역까지는 1시간 45분 걸렸습니다. 이번에 24년 11월 30일 날 개통한 노선이 중부 내륙선 2단계 구간이 개통했는데 판교에서 문경까지는 94분이 걸린다고 해요. 위로 올라오면 바닥에 색깔 띠들이 보이는데 녹색 띠 따라가면 됩니다. 위에 표지판에도 문경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있기 때문에 환승할 위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운전 안전문이 열립니다. 충주에서 문경으로 가는 열차는 KTX 이음열차입니다. 이음열차는 중부 내륙이나 강원도를 연결하는 열차이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쉽게 볼 수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한 번씩 탈 때마다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별 창문과 개별 블라인드가 있어서 앞자리 뒷자리 신경 안 써서 좋고 좌석 간격도 넓고 편의시설도 많아서 좋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문경역에 도착했습니다. 충주역에서 문경역까지는 28분 걸렸고요. 이 문경역 또한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서 새로 신설한 역사예요. 대합실 안에 들어오면 시내버스 시간표가 이렇게 있는데 KTX 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전부 다 개편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 10시 28분, 10시 40분에 문경세제로 가는 버스 타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시간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문경세제 가요? 제가 지금 버스를 타면서 요금을 안 찍었는데 문경시가 시단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라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는 승객들마다 요금 다 물어보시고 무료라고 하니까 좋아하셨어요. 시내버스 무료라 그런지 이날 문경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버스는 승객들로 금방 가득 찼고 출발하기 전에 버스 기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꼭 관광버스 같았어요. 3시 15분 예매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은 세제에서 이 차를 2시 반차를 꼭 타셔야 됩니다. 2시 반차를 타셔야지 3시 15분 차를 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경 읍내는 저 뒤에 돌아보시면 읍내입니다. 저기가 온천도 있고 우측에 보면 줄넘다리가 있어요. 거기 가실 분들은 투어하시고 살살 시간 맞춰서 걸어오셔도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이관문까지 가시는데 1시간입니다. 도보로. 전동차도 1관문까지밖에 안 가고 2관문도 갑니다. 가는데 이용하시면 되고 올라가시는데 1시간, 내려오시는데 1시간, 식사하시는데 1시간, 3시 15분 차가 딱 맞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투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꼭대기까지 상관문은 3시 15분 차 타기 힘들어요. 좋은 시간 되시죠. 문경은 안 왔어요. 기사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문경세제 소요 시간부터 숙박 그리고 식당까지 승객들이 물어보는 거 전부 다 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편했어요. 그리고 정차역마다 기사님께서 일어나셔서 정차역을 말해 주시더라고요. 줄넘다리는 제 손을 보세요. 똑바로 가시면 줄넘다리입니다. 문경역에서 문경세제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인데 문경읍이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문경세제를 보시고 문경읍도 같이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 초입에 왼쪽으로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이 보이는데 문경에는 특산물이 사과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미자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미자 테마공원도 무료이고 후기도 읽어보니 후기도 괜찮았어요. 가시게 되면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도 같이 한번 보세요. 하차한 곳은 문경세제 도립공원 버스 정류장인데 역으로 돌아갈 때도 여기에서 버스 타면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 역에서 봤던 시간표랑 그리고 그 옆에 시내버스 시간표가 크게 하나 더 붙어 있는데 문경역과 문경읍을 색깔펜으로 표시해놔서 보기 편했어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도 주차료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등 상가가 여러 곳 있더라고요. 내려와서 여기에서 식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길 따라 쭉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날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관광호텔도 있는데 관광호텔이 문경세제에서 가깝게 있다 보니 등산하고 여유롭게 쉬다 가기 좋은 숙소처럼 보였어요. 문경 관광호텔. 오른쪽으로는 문경 관광호텔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 쪽으로는 공연장도 있었어요. 여기는 공연장인가 봐요. 그리고 이곳에 헬스케어 존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혈압이나 인바디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이렇게 안에 있더라고요. 옛길 박물관. 주차장에서 5분 정도 걸어 올라오면 옛길 박물관이 있고 5분. 그 맞은편 쪽으로 전동차 타는 곳이 있습니다. 전동차는 A코스, C코스로 나뉘고 A코스는 오픈 세트장까지 가고 C코스는 이관문까지 갑니다. 각각 소요시간과 요금도 다르니 앞에 있는 요금표 참고하세요. 1호공원. 세제로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미로 생태공원이 있는데 저는 여기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초곡교 미로공원. 지금 일관문도 아직 안 나왔는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초입 부분에 산책하기 좋게 잘 해놨어요. 위에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미로공원이나 생태공원만 보고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올해는 봄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지금 4월인데 가을 같은 분위기가 나요.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100m만 걸으면 미로공원이 나와요. 아, 징검다리로 건너왔어도 됐겠다. 문경 생태 미로공원. 제가 여기 미로공원을 둘러보니 문경세제의 또 다른 명소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곳곳에 포토존도 있고 안내도에 미로가 4개 있는데 도자기 미로, 연인의 미로, 돌미로, 생태미로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제1미로, 도자기 미로 있고 첫 번째 도자기 미로부터 들어가 봤는데 다 들어가면 중간에 문경의 특산품인 찻사발 도자기 형태의 조형물이 있다고 합니다. 미로공원에는 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전망대도 있고 생태연못도 있어요. 앞에 있는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전망대에서는 미로공원의 전체적인 조망을 감상할 수 있음과 동시에 미로를 다 통과하고 친다는 성취의종도 있습니다. 전망대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다음은 미로 전망대 앞에 있는 생태 연못입니다. 연못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로 전망대에서 봤던 풍경보다 여기 생태 연못 중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더 예쁘게 보였어요. 위에 빨간 티셔츠. 멀리서 봤을 때는 꼭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세 번째 미로, 돌미로입니다. 돌미로 공원은 미로공원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미로라고 하더라고요. 보는 것처럼 사방이 돌로 막혀 있어가지고 길을 찾는 재미가 2배라고 합니다. 앞에 호랑이 조형물이 보이고 있는데 올라올 때 도깨비 조형물도 봤거든요. 문경세제 설화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더라고요. 공무원이 세제를 넘다가 호랑이 밥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호랑이도 문경세제에서는 쉬었다 가는 이야기도 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연인의 미로. 두 번째 미로, 연인의 미로입니다. 잠시 멈추세요. 사랑합니다. 이곳 미로에는 하트 조형물과 포토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오셔서 미로 다 통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생화원 조류 방사장. 문경세제의 명칭 유래 중에는 새도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인지 여기 미로공원 안에 문경 조류 관찰장도 있었어요. 이곳 조류 관찰장 안에는 천연기념물인 원앙이나 공작비둘기, 금개 등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새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비둘기랑 생김새가 비슷한 이 새가 공작비둘기 같아요. 아직 문경세제를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생태연못 중에서 이 스팟이 가장 예뻤어요. 그리고 이곳이 예전에는 입장료가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문경세제도 그렇고 여기 미로공원도 입장료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편에 전동차가 가는 길이 보이는데 제가 미로공원 쪽으로 안 왔으면 저 길을 따라서 아마 일관문까지 갔을 거예요. 길 끝쪽으로 나오니 옛날 집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이라고 써있는데 화장실 같지는 않아 보이고 마을을 재현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대장간. 이 다리만 건너면 문경세제 일관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곳 문경세제에서 애완견이랑 자전거는 출입 금지라고 합니다. 앞에 문경세제 과거길이라는 글이 보이고 있죠? 왼쪽으로도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도 길이 있는데 왼쪽은 전동차가 다니는 길이라고 해요. 일관문 가기 전에 여기 평상에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참 한가로운 풍경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보이지만 예전에는 이곳 문경세제를 넘던 많은 이들의 애완이 서린 곳이기도 하며 조선 선비들이 꼭 지나가야 하는 과거길이기도 했다고 해요. 또한 앞에 성곽이 보이고 있는데 왜군을 막기 위한 전쟁 대비 시설이었다고도 합니다.
와, 오늘 하늘 참 파랗죠? 일관문 가기 전에 바라보는 풍경들도 예술이에요. 문경세제에는 3개의 관문이 있는데 첫 번째 관문 주울관이에요. 주차장에서 일관문까지는 1km예요. 천천히 걸으실만 하고요. 걷는 게 이것도 부담이 되신다 하시면 전동차를 타시면 되는데, 전동차가 아까 오픈 세트장까지 5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일관문까지는 5분도 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돌아가는 기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관문까지 걸을 예정입니다. 일관문에서 오픈 세트장까지 멀지 않은데요. 조금만 걸어 들어오면 오픈 세트장이에요.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은 국내 최대 4극 촬영장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촬영했다고 해요. 지금 촬영작들을 보니 제가 봤던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있어요. 이곳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은 유일하게 입장료가 있어요.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서 통제국이 좀 있습니다. 네.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이날 실제로 드라마 촬영이 있다고 해서 통제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둘러보겠습니다. 천천히 기와집들 구경하다 가다 보면 길 끝에 광화문이 보이더라고요. 광화문 세트장이 이곳 오픈 세트장에서 제일 유명한 포토스팟이라고 해요. 이날 드라마 촬영이 있다 보니 세트장 곳곳에 이렇게 촬영 소품이나 수리하는 곳이 많았어요. 포출 집신, 여자 민복 저고리, 민복 치마, 꽃신, 집신도 보이고 말도 왔나봐요. 현재 오픈 세트장은 조선시대 모습으로 준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광화문은 이곳 오픈 세트장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스팟이라고 해요. 위에 올라와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세트장 곳곳이 촬영 준비나 촬영 때문에 분주한 모습이었어요. 여기는 저작거리 같은데 통제 구간이었고요. 서민마을 또한 통제 구간이었습니다. 세트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보조 연출자분들도 쉽게 눈에 띄고 세트장에서 쉬고 계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통제 구간이 많아서 세트장은 다 보지 못했지만 재밌고 신기했었습니다. 나와서 다시 쭉 걷습니다. 옆에 맨발 걷기 신발 보관함이 있었는데 빈 사물함이 2개밖에 없었어요. 신발장 바로 옆에 발 씻는 곳이 있고 저는 여기만 맨발 걷기를 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빈 신발장이 2개인 것에 비해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관문까지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봄은 봄인가 봐요. 이 노란 꽃이 정말 많았어요. 일관문에서 이관문까지의 거리는 3km가 된다고 하는데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거리인데 오늘 날씨도 좋고 풍경도 예뻐서 천천히 걸어 올라갑니다. 왼쪽으로는 세제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계곡 풍경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가요.
걷다 보면 낙석주의라는 현수막도 보이는데 낙석주의 구간도 몇 곳 있어요. 나무가 크다 보니 그늘도 많이 지고 자연 풍경도 수려해서 트레킹하기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 여기 길을 걸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자연 풍경도 수려하다고 느꼈지만 문경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문화재나 건물이 여러 곳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이 돌탑은 조산이라고 합니다.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던 곳. 풍수 지리적으로 볼 때 공허하거나 취약한 지점에 조산을 만들므로써 그곳을 보강하고자 하는 의식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이 조산이라는 돌탑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돌탑들이 가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 다시 옛 선비들의 심정을 떠올리며 걷습니다. 앞에 툭 튀어나온 이 바위도 뭔가 이름이 있을 것 같죠? 지름틀 바우. 이 바위 이름이 지름틀 바우라고 합니다. 기름을 짜는 도구인 기름틀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옆에 설명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오른쪽은 산, 왼쪽은 계곡만 보였는데 중간에 이렇게 작은 샘물도 나오더라고요. 작은 샘물 옆에 쉼터랑 화장실도 있어요. 현 위치에서 파랑휴게소, 교기정, 꾸구리바위, 수원성취탑, 조국폭포, 제2관문, 조국관. 많이 걸어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돌담으로 둘러져 있는 이곳은 조령 원터라고 합니다. 출장하는 관리자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시설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터만 남았어요. 현 위치가 해발고도 300m라고 해요. 평지를 계속 걸어온 느낌이라 높이가 이렇게 높은지를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험한 산길에 어떻게 길을 냈을까요? 옆에 표지판이 있는데 마당바위에 대한 표지판이에요. 숲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길이 5m가 되는 큰 바위가 보입니다. 이 큰 돌이 마당바위인가 봐요. 옛날에 도적들이 이 바위에 숨어 있다가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나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덮치기도 했던 장소라고 해요. 처음에 여기 올라올 때 문경세제에 관한 문화재나 건물이 여러 곳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그냥 트레킹만 했다면 좀 지루한 감이 있었을 텐데 볼거리가 있다 보니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트레킹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크고 작은 돌탑들이 여러 개 있어요. 돌탑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막, 그 옆에 주막이 있습니다. 주막에는 한양을 보러 가던 선비들이나 이곳을 지나가던 상인들이 피로에 지친 몸을 한 잔의 술로써 여독을 풀면서 쉬었던 곳이라고 해요. 주막의 형태는 옛날 그대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험한 산 속에 주막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그렇지 않을까요? 주막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해발 318m에 있는 교기정이 나와요. 교기정이 보이면 1관문과 2관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기정은 조선시대 경상감사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던 곳에 세워진 정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추계곡 바로 옆에 있어요.
세제 용추점. 이곳 용추 폭포 또한 문경세제를 걸으면서 꼭 봐야 할 볼거리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기까지 걸어왔을 때 조금 힘이 들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앞에 전동차가 내려오는데 타고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 관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차게 걸어봐요. 용추폭포 바로 옆에 드라마 궁예 마지막 촬영 장소가 있었어요. 궁예가 최후를 맞이하며 마지막 독백을 했던 곳이래요. 교기정 지나고 나서부터는 용추폭포, 궁예 촬영지, 그리고 이 바위, 꾸구리 바위 바로바로 나와요. 꾸구리 바위. 송아지를 잡아먹을 정도의 큰 꾸구리가 살고 있어 바위에 앉아있으면 물속에 꾸구리가 움직여 바위가 움직였다고 한다. 특히 아가씨나 젊은 새댁이 지나가면 희롱하였다고 한다. 이 꾸구리 바위 이야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밌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큰 바위들이 많이 보여요. 문경세제 과거길.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영남대로 옛 과거길. 이 길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옛길이라고 해요. 문경세제 과거길 옛길 한번 보고 위로 다시 쭉 걷습니다. 멀리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는 딱 봐도 수원성치탑 같아요. 수원성치탑이고요. 수원성치탑. 여기 지나가면서 한 개의 돌이라도 쌓고 간 선비는 몸이 마른 사람은 쾌차하고 상인은 장사가 잘 되며 아들을 못 낳는 여인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읽어보니 내용이 괜찮은데요. 저도 여기 소원성치탑에 돌 하나 올려놓고 갑니다. 아까 맨발 걷기 신발장이 거의 꽉 차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관문까지 올라가면서 이 관문까지 맨발로 걷고 내려오시는 분들을 종종 봤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응암 메바우 폭포. 어디가 폭포야? 폭포라고는 써있는데 어디가 폭포인지 모르겠어요. 물이 말라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왼쪽에 폭포 포토존도 있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고 물이 완전히 말랐어요. 사진 촬영대. 원래 여기가 폭포인가 봐요. 물이 흘러내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인가 봐요. 제2관문 휴게소. 이 관문 가까이에 오니까 이 관문 휴게소도 있어요. 여기에서 물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세제 주마. 여기 오실 때는 가벼운 운동화도 괜찮지만 물하고 간식도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수 좀 하나 살 수 있어요? 생수. 물이요, 물. 물? 네. 1,000원. 아, 네네네. 우와. 휴게소 나가는 길에 바닥에 뭐가 막 움직이길래 봤더니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오랜만에 봤는데 빠르기도 빠르고 신기해요. 꼬리가 조금 잘린 것 같아요.
휴게소 지나면 바로 이관문이에요. 이관문 앞에 세워져 있는 전동차의 모습도 보이고 이관문도 보입니다. 이관문 저기 보인다. 드디어 이관문에 도착했습니다. 이관문에서 상관문까지는 3.5km 더 가야 하네요. 이관문 조곡관입니다. 전동차는 이관문 바로 앞에 있고요. 내려갈 때는 전동차 타고 내려가려고요. 네, 저 밑에 가셔야 돼요. 어디 가실 건데요? 입구까지요. 아, 그래 이거 타세요. 점심시간이라 매표소 직원이 식사를 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요금은 아래 내려가서 내면 된다고 합니다. 전동차는 잠시 기다렸다 출발했고요. 저는 주차장에서부터 이관문까지 거의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 천천히 걸은 것도 있고 오픈 세트장도 보고 영상도 촬영하느라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요시간은 개인차가 있는 거 아시죠? 오늘 힘들게 이관문까지 걸었는데 전동차 타고 내려가면서 제가 걸었던 길 한 번 더 다시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람도 솔솔 불고 몸도 힘들어서인지 잠도 솔솔 오는 시간이었어요. 전동차 타고 내려오면 입구까지 약 20분 정도 걸려요. 저처럼 올라갈 때는 트레킹 하시고 내려올 때는 힘들면 전동차 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고 내려오니까 정말 금방 내려와요. 천천히 내리시라고 저 앞으로 오세요.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밥을 좀 빨리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식당은 검색해서 들어왔고요. 제가 시킨 메뉴는 더덕구이 정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간도 세지 않고 건강한 맛이었고 문경이 버섯이 유명해서 그런지 버섯 반찬도 있었어요. 잘 먹고 갑니다. 버스는 제 시간에 딱 맞춰 오고요. 다시 문경역으로 돌아갑니다. 하차하겠습니다. 문경역 대합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기차 시간이 다 돼서 기차를 타러 위로 올라왔는데 문경이 종착역이라 그런지 KTX 이음이 정차해 있더라고요. 아까 미처 보지 못했는데 마저 볼게요. KTX 이음에는 휠체어랑 전동 휠체어 전용 공간뿐만 아니라 휠체어 보관함도 있어서 이동이 불편한 승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우동실로 가볼게요. 우동실은 일반 호실보다 좌석도 넓고 그리고 바닥에 카펫도 깔려 있었어요. 좌석마다 개인용 모니터가 있어 인터넷이나 유튜브도 쉽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동실은 일반실 요금보다 20%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오늘 새롭게 개통한 철도 노선을 이용해 당일치기 기차여행으로 문경을 왔는데요. 문경이라는 도시, 사계절 언제 와도 좋을 것 같고요. 문경역에서부터 문경세제 그리고 문경읍까지 시내버스가 잘 되어 있다 보니 오늘 이동이 편했고 편하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오늘 문경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